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7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스튜디오가 밝네요, 그죠? 네, 청일점. 오늘 또 우리 류찬우님이 또 일이 있어서 사정이 생겨서 또 대단하신 분을 섭외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멋진 분들을 항상 섭외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예,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땅땅님부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 어버이날 있어가지고 뭐 카네이션 좀 챙겨드리고. 네. 아, 끝이에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뭐 하신 건 없고요. 네, 뭐 운동하고 일하고 통상 좋습니다. 업무. 네. 그냥 저 땅땅님 안 물어볼게요. 그냥.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달타령님은 네, 저도 지금 그 5.18 관련해가지고 지금 2, 3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관련한 일 때문에 이제 계속 뭐 업무 보고 또 노무현 리더십 학교 이제 친구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생각이 구체화되면은 아마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청년이랑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엮어가지고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왜 지금 웃으세요? 한마디 근데? 하실 때 이제가 한 10번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게스트로 오셨죠. 네, 한번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여기로. 아, 네,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었던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능력자분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지금은 몇 번이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2번, 예비 2번, 그러니까 총 22번 받았었고, 저는 근데 더불어 시민당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냥 민주당으로, 왜냐면은 그때 시민당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예비여서 그래서 그냥 민주당에 남기로 했고 이제 일반 당원으로서 이제 선거 좀 총선 도와드리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정말 지켜주시네. 꼭 대답할 의무는 없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곤란한 질문은 그냥 대답하지 마시라. 곤란한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 이 눈 깜짝할 새에 코를 베어가 버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신 좀. 어떤 의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일단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신 만큼 그 쫙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당선자도 있었고 그 브레인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또 예비 후보로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된다.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부담 드리는 거 아니니까. 부담되시죠? 정말 기대가 되니까요. 원래 저러십니다. 원래 오시면 다. 끝까지 오늘도 원래 노래 시키는데 오늘 안 시키시네요. 오늘은 네, 이따 끝날 때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좀 처음에 정치에 어떻게 민주당과의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보고서 정치가 되게 우리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 당시 2004년 때였는데 저희 엄마랑 아빠가 이제 TV를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은 표정이 조금 밝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기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도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냥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약간 좀 밝고 솔직하고 그분만이 가진 매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했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씨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현타가 왔죠. 왜냐면은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나라 전체 좀 활력을 많이 좀 떨어뜨리고 다시 과거로 이렇게 네, 과거로 끌고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서 정말 대통령 중요하고 정치가 정말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 약간 이런 꿈을 그것까지는 아니고 관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관심을 잘 놓는 자르신다. 순간
그게 몇 살 때부터 관심 가지셨나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오. 왜냐면 그때가 우와. 광우병 사태가 좀 막 발발하면서 2008년도 한창 때. 예, 그때부터 이제 좀 그때 다들 관심 가지셨어요. 그럼요. 와 진짜 땅땅님은 깨어 계신다. 저는 청국장 시작하면서 가졌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 천안함 때. 아, 네. 그 제가 이죠. 가장 늦게 관심 가진 것 같네요. 저 한창 네. 막 게임하고 사회에 관심이 없다가 맞아요. 와. 네? 희준님은 빨리 오셨던데 극에서 극으로 왔는데 빨리 오셨어요. 속도가 또 빨라. 그 과정이 자석처럼. 또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그 다음에 직접 뛰어드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거랑 좀 어떻게 보면은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저는 지금 27살이고 그 비례대표 나갔을 때는 만 나이로 이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 25세로 이제 나오게 됐죠. 와, 만 25세에 정치에 직접 뛰어든다는 게 쉽진 않은 거거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들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 결정적 계기라고 하면은 작년에 제가 민주당에서 2030 컨퍼런스라고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정책을 직접 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짜보면서 이거 우리끼리 모여도 되겠다. 좀 정책이 좀 나온다. 왜냐면 그때 좀 상을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해찬 당대표님 비롯해서 그런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서 발표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책을 발표했던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좀 난 되게 정치가 되게 전문 지식가 그룹이 주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의견을 내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 별거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 해보니까 뭐 아니, 이렇게 좀 되기도 하고. 아니. 진짜 실제로 저는 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 이거 이번에 비례대표 신청했던 것도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렸고요. 신청하시고 신청하고서 말씀드린 당연히 한 후에. 한 후에 면접 통과하고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근데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나이 때면 회사에 간 친구도 좀 빨리 간 거고 한창 그쵸. 스펙을 쌓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든다는 것은 진짜 주위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으면 친구들한테는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딱 한 명한테만 말했어요. 오. 그게 컨퍼런스 같이 나갔던 조가 있거든요. 저희 네. 일명 나연 캠프로 이제 됐는데 그때 계셨던 조장님이 있었어요. 조장님이 21살. 근데 와. 그분이 저보다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막 하남, 대전, 부산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와. 김영진 씨라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나 나갈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누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정말 기대가 없구나 나한테. 그분을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근데 궁금한 게 어떤 정책 내신 거예요? 저희가 이게 그 당시 분과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막 복지, 교육, 주거교통 등등 분과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저는 주거교통 분과여가지고 저희가 청년교통비 정책이라는 정책을 냈었어요. 그게 인당 5만 원씩 그리고 20살부터 35살까지 지급을 해주자라는 매달. 골자였고 그런 골자로 냈는데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다 돌리고 그리고 이 필요성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발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당시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한테 호응을 되게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1등을 했죠. 와, 1등 할 만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멋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뭔가 가능성을 느끼고 뛰어들었는데 현실 정신 좀 어떻던가요? 이제 총선에 들어온 거. 오늘 약간 기자 모드신데요? 아니, 날카로우신데. 왜냐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면은 또 느껴지잖아요. 그쵸. 예. 민주계의 조선일보를 꿈꾸는 네. 분이에요. 아셔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분의 진정성을 끌어내기 위함이죠. 그쵸. 그렇죠. 예. 지금 방금 보셨어요? 입술 깨물.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답변하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살아나가는 거 진짜로 솔직히 이제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내가 진짜 인망도 없고 조직 기반도 없고 아유, 어떡해. 그런 걸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그렇지만
저희가 다 이제 20대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캠프를 차릴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옮겨가면서 스터디 카페 갔다가 와. 이렇게 막 음. 카페 막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고 젊으니까 웃으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멘탈이 되게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캠프원분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좀 치얼업을 시켜주셨죠. 몇 분이서 그럼 역시. 캠프에 계셨어요? 몇 분이서 도와주셨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5명. 5분이 그럼 이번에 총선을 준비하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다. 진짜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과정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또 청년 정치 관련해서 뭐가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좀 그거 간략하게 있었던 일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캠프 활동했을 때요? 네. 그럼 뭘 얘기하면 되죠? 그럼 제가 뭘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알아서. 혹시나 사실 아, 네네.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세요. 노래 재밌으면 한번 돼요. 하세요 지금 그냥 노래 타이밍. 네. 이거 읽으셔도 돼요. 부담 없이.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우리 이제 5명이 모여가지고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다른 분들 벤치마킹을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의원 이제 후보님들 페이스북도 보고 막 고민정 이제 당선자님 페이스북 보고 대단하다. 우리 이 정도는 못해. 이 정도는 우리 안 돼. 거기에 제가 아는 정말 능력자분들 다 들어가셔가지고 그쵸, 맞아요. 후보자 본인도 아니, 당선자 네, 본인도 그쵸, 그쵸. 그렇고 야, 여기는 네. 퀄리티도 그렇고. 그렇지만 네. 저희 이제 나연 캠프에 알고 보니까 음. 이 UI UX 관련한 석사분이 계셨던 거예요. 와 진짜. 대박. 와. 아니 정말 몰랐는데 이제 캠프 이제 나연 캠프 꾸려지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사실 디자인 좀 할 수 있어. 오. 이래가지고 그분 이제 카드 뉴스랑 그런 거 다 제작해주시고 와. 제 페이스북 도메인이랑 또 그런 거 눕기라고 해야 되나? 느끼 따기. 네. 네. 다 이쁘게 다 따주시고. 이분도 와. 디자인 전문가예요. 네. 되게 그분한테 잘해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디자인 담당해주시고 또 한 분은 선본장 선본장. 선거 이제 저희 선거 본부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선본장이자 제 멘탈 담당. 전경주님 가장 힘든 걸 하셨네. 그러니까 전경주님 멘탈 심기를 잘 같은. 네. 제가 막 안 좋은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어떡해 막 이러면은 난 아니야. 너 이런 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도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활동 해주시는 분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뛰어야 되니까 네. 제가 그 고향 이용우 후보님 당선자님 네. 그 지역이 저희 지역구여서 거기서 이제 오시는 권리당원님한테 한 표 이제 행사해달라고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거기 경기도 의원님들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은데 얼른 홈페이지 경기도 의회나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원님들 연락처 민주당 분들 계시니까 직접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알고 보니까 다 자동 DM 같은 걸로 보내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일이 다 문자를 한 명한테 보냈죠. 그럴 것도 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스팸 돼서 안 보내지고 문자. 계속 보내가지고. 보내니까. 또 나연 캠프 또 다른 그 언론 홍보 담당해 주시는 분은 페이스북 공유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경고 먹고 그렇게 진짜. 했고서 이제 그렇게 홍보 활동하고서 국민 경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중앙위원회 투표였는데 이제 그건 정말 벽에 부딪힌 거죠. 왜냐면 중앙위원회 의원들을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접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다가 이제 발로 뛰어야겠다 해서 인터넷에 다 검색을 했죠. 검색을 어떻게 했냐면 구로구청 예를 들어서 구청 전화번호 비서실 이런 전화번호 다 얻어가지고 예의 바르게 연락을 드려서 이번에 후보로 나왔는데 한번 미팅이나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만나주신다고 해주시면은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래서 3월 14일이 정견 발표였는데 3월 13일이 그날 하루 전날 일산 서구청을 시작해서 고양시장 그런 다음에 동대문을 장경태 후보자님 만나고 그런 다음에 구로구청장 이성 구청장님 만나고 관악구청 가서 구청장님 만나고 다시 여의도로 와서 온라인 홍보 작업하고 있던 친구분들 픽업해서 홍대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정견 연설 대본을 했죠. 와. 근데 제가 정견 연설을 잘 끝날 때까지 이제 안 보내주겠다고 캠프원분들이 해서 아, 네, 새벽 3시까지 이제 스파르타로 쌓인 게 많았나 보네. 하고서 이제 또 짝한 나연 캠프 우리 친구가 저를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수행 실장이. 진짜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물론 다 대단하지만 직접 발로 뛰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청년스럽고 약간 아날로그 지금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야, 진짜 좀 그래서 그 끝난 지금 느낀 점은 좀 어때요? 아,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근데 물론 어.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조직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인망이 좀 두터웠다면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최선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평범했는데 평범하고 그런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잃을 수가 없죠. 어, 우시는 거예요? 울진 않고요. 눈물은 안 네, 나고. 눈물은 안 나고. 캠프원분들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자기 일처럼 정말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쵸. 이렇게 네,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옆에서 다 잡아주는 것도 얼마나 그분들이 그럼요. 노력을 맞아요. 힘드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있었을 거잖아요. 나는 나연님의 어떤 면을 보고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어떤 점을 이제 높게 보신 거예요? 주변 캠프 아, 나연 분들이? 캠프 분들이 착했다고 하던데. 진짜요? 제가 제 이거 입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이건 참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저는 착했다고. 어. 착하고 착하고 그때 착각 그리고 그 작년에 그 컨퍼런스 했을 때 저희가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아, 안 있죠. 모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전 좀 그래도 나가서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머릿수는 채워서 계속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치열업하고 오, 그렇게 계속 이어나갔던 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어, 진심으로 거기서 캠프원을 모집하셨네요. 제가 어. 내년에 네. 소중한 한 표. 진짜 울었어요. 밑그림. 진짜 울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면은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를 한다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야, 뭐만 하면 내 정치하려고 그러네. 이게 굉장히 그 자체가 정치를 되게 깎아먹는 거라 보거든요. 근데 정치는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정치할 거야 이런 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건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뭐 나연님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갖고 계신가요? 아, 이거 어디 읽어봐야 돼.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죠. 네.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흔하지가 않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아닌데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정치이고 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정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 다른- 관심 있고. 네. 다른 그러니까는- 방식이 어떤 게 있죠? 히든님처럼 유튜브? 아니 아. 히든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저는 청년들이 이런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알리고 또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 나갔었던 메시지가 청년들이 주눅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 안에서 좀 짧게나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보셨잖아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분 누가 있나요? 저 이용우 당선자님. 오, 왜요? 일단은 저는 그분이 카카오뱅크 대표셨기도 하고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되게 조금 두근두근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왜냐면 너무 포스가 있으지. 맞아요. 약간 말씀하시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좀 떨리는 마음에 갔는데 세상에 완전 반전의 남자? 맞아요. 진짜. 완전 다른 예. 좀 수줍게 인사 받아주시고 또 그리고 그 약간 츤데레라고 해야 되나? 많은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한마디를 해도 약간 조금 마음을 약간 사르르 녹이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되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분이 되게 섬세하게 또 신경을 써주고 계시구나 이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좀 그러면 나중에 정치인을 꾸준히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분처럼 되고 싶으세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빼고 황희두 씨 빼고. 지금 당장으로 제가 보고 또 조금이라도 겪었던 분을 이야기하자면 저랑 이니셜이 같은 NI 아. 왜요? 어, 어떤 분들이- 점 때문에요? 제가 또 총선 기간 중에 이제 종로 이낙연 캠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좀 멀리서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지킬 수 있는 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또 무엇보다 되게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자만할 수도 있고 권력에 취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되게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걸 그렇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잘하시는 거. 여기서 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저도 되게 디테일한 분이다. 이 네, 업무를 봤을 때 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되게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정말 디테일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섬세하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게 또 지역구 그 주민분들한테는 또 얼마나 그게 크게 앞으로 종로가 변할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이번에 그 이낙연 씨 이제 당선인 되고 나서 캠프 그 보좌관들 뽑고 이랬잖아요. 비서관이 111대 1인가요? 111대 1. 그 정도 경쟁률 뚫는데 막 여기 들어가면은 뭐 악덕 사장이라고 엄청 꼼꼼하시고 디테일하셔서 되게 일 많이 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안에서 많이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땅님이 하셨답니다. 땅땅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줄이야. 왜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편하게 가면 안 돼. 그렇죠. 지금 막 뭔가 편하게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보여줄게 약간. 네, 좋습니다. 웃겨. 근데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착한 사람하고 또 국민들한테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해주고 국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것과 또 일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마냥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정치 잘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종의 그것도 저도 그렇지만 편견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착해야 된다. 물론 나빠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착하다고 해서 잘한다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근데 정치인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 꼼꼼하게 다 살피고 오히려 까다로운 게 더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맞습니다. 정치를 잘하시기도 네. 하고. 그냥 대충 막 그렇게 넘어가면 그렇죠. 결국에는 그 피해를 그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죠. 달타령님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이 안에서 캠프원들과 있었던 이야기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근데 혹시 그 청년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그 어젠다로 이렇게 자기가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딱 컨셉이 되는 게 있으신지. 저는 일단은 그 청년이 주눅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몇몇 좀 기득권층이 있는데 저는 남녀 갈등이나 혐오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되게 좀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싸울 만한 그런 요소들을 줄이게 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면은 해결되고 안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도 제가 원래 일베나 DC나 이런 젊은 층들이 자주 보는 커뮤니티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KBS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하고 온 얘기인데 최근에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그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당하는 세대 그렇게 해서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표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연령별 그다음에 이렇게 그 세대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별하고 연령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가장 많은 피해량이 20, 30대 여성이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 역사상 가장 멍청한 세대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피해 수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당하는 거 봐라. 이 통계 그 결과가 보여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댓글이 온갖 그 여성 혐오성 댓글들이 달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또 이게 남녀 문제로 또 갈등이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온갖 그런 어떻게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화합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상처를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 난 쟤네랑 이제 더 이상 화해 못 하겠어라고 더 척지죠. 예, 예. 척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숙제는 아니지만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이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희두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어요? 저는 같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좀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속내 같은 거를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소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전혀 다른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도 청년단체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청년들의 그 자존감 문제랑 많이 이어진다 보거든요.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한 어떤 답답한 상황이 뭐 국가나 혹은 뭐 집안에서의 문제나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막 이런 거 사춘기 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청년들한테 막 그 소위 말해서 집회 나가면은 공부나 할 것이지 뭐만 하면 계속 그렇게 어리다고 무시해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전환점이 딱히 그런 계기가 크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청년들 막 복지의 대상 또 챙겨줘야 될 대상 이렇게 또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청년들이 정작 자기의 몫을 제대로 내는 그러니까 이게 꼭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성적 말고 예술이든 저 같은 경우에 게임이든 좀 다양한 분야에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게 교육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기존의 암기 위주의 사회 교육이 사회를 굉장히 그렇게 한 줄로 세우고 학생들을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거고 계속 그 한 군데만 바라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다 달려가니까 정작 자신이 암기가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재능이 있는데 거기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지못해서 암기 위주의 사회에 따라가니까 결국엔 거기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게 국회의원 한 명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 한 명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일상에서의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타령님 혹시 뭐 공감 못 하시는 게 있으면 아니 질문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한테는 물론 그 교육이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그런 그때 360도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각자의 재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인데 지금은 이미 다 자란 세대들이 이미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론장도 필요하고 그쵸. 다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다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될 거가 있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계속 이거를 공작 같은 걸 벌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는 계속 이 전선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그게 무의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3트랙 뭐 4트랙 계속 이 여러 가지 갈래들로 그걸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공론장의 하나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유튜브 채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희두님께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정말 많은 그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고 네네. 그게 청년들의 아이디어라고 무조건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최소한 근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묻히진 않게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기죽지 않게 무슨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니네가 뭘 알아. 기존의 그 마케터의 논리로 이걸 접근하면 안 되는 사회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에서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잘 못하고 오히려 새롭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배 이 표현의 자유로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쵸. 폐쇄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표현의 자유와 일베 사이트 폐지해야 된다. 이게 크게 한번 충돌했던 적이 네. 있었던 것 그때 같은데. 나경원 씨가 그래서 딱 앞장서가지고 폐쇄하면 안 된다 얘기를 또 하셨죠. 그분 제가 아직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신데요 요새?
그분 이번에 어디 장례식장 가신 거예요. 사진 올라왔는데 그분 이제 사진에 안 나와요. 네, 요새 뭐 잘- 하고 사는지 제가 제일 궁금한데 이걸 보고 계시면 연락 한 통만 주세요. 아니 이걸 보고 계신 언론분들에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세요라고. 그쵸. 아니 좀 뭐 하고 사시는지 궁금한데 계속 이게 잊혀졌어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잊혀지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정치의 생리죠 그게. 맞습니다. 진짜 이제 근데- 필요 없으니 그쵸. 조명하지 않는. 제가 찾아다니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 나연님 이야기 또 들어봤고 또 앞으로도 종종 청국장이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총선 끝났는데. 총선 끝나고 제 일상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제 8년째 은행 다니고 있거든요. 진짜요? 은행 다니고 또 이제 회사 퇴근하고는 또 대학원 가서 와. 학교 공부하고 바쁘시겠다. 우와.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출마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신 거였어요. 네, 와. 휴가 내고 회사에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다. 대박이다. 좋습니다. 나중에 또 일 다니시면서 또 좋은 꿈 이렇게 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이루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연님의 얘기는 들어봤고 다음으로 그 땅땅님 오늘 이슈 땅땅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어제 오늘 진짜 핫했던 윤미향 이사장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그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그 기부금이 어디로 갔는지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뭐 정의연도 그렇고 윤미향 이사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됐잖아요. 뭐 그래서 기부금 내역을 다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지금 자녀 학자금 문제도 되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조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저희가 누구 어디? 저희 이렇게 저희 각자 생각이 어떤지. 각자 생각이 어떤지. 좋습니다. 저도 뭐 방금 SNS에 글 하나 올리고 왔다가 엄청 싸움터가 돼갖고 진짜요? 그 안에서 뭐 실제 제 친구들도 거기에 댓글도 달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직접 윤미향 그 당선인님이시죠. 이제 당선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다 제2의 조국 대전을 또 이렇게 벌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확실한 건 아베하고 일본 회의가 그 일본 극우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고 맞아요.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건 딱 그거잖아요. 헌법 고쳐가지고 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게 그들의 꿈인데 국제사회에서 지금 일본이 지탄받는 게 그 과거의 역사 문제잖아요. 얽혀 있는 게 그걸 그 국제사회로 알린 게 바로 윤미향 그쵸. 당선인이고 그래서 지금 이어진 흐름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일본 아베 그다음에 일본 회의 이런 데가 다 같은 논조로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동상을 반대한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소녀상. 그 사람들이 지금 저쪽이잖아요. 또 수구 단체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너무나 이게 답답하고 저도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4년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까봐 그런 공개 후원 같은 건 그 모금은 안 받았는데 아니 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으면 10,000원을 다 그 누군가한테 후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럼 비영리 단체 사람들은 직원들 다 굶고 다 사비로 거기서 일하고 저도 여러 시민단체들을 직접 실무도 해보고 잠깐 막 취업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런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기자들 잘 모르고 질문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시스템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얼마 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자체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는데. 그렇죠? 제 주변에서 이거는 이렇게 저도 같이 굉장히 비슷한 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녀상 하나 세우는데 7,5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들 일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서 뭐 이렇게 더 얘기를 할 수는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좀
심지어 이쪽에 계신 분들, 이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공유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좀 그런 뉴스를 듣고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실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진짜. 그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수요 집회, 그다음에 평화비 건립 지원, 생존자 복지 지원 사업, 연구조사 교육 사업, 국내외 연대 사업,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기림 사업,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근데 그 돈이 그 일부, 그러니까 그 진짜 언론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네, 발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뭐 100억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만 할머니한테 들어가. 나머지 99억은 어디 갔나?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시민단체 그리고 이런 돌아가는 흐름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시민단체에 후원금하면 그냥 인식하기에 비영리단체 특히 이런 곳은 뭔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또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할 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단체 운영하다가 네. 내부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고문이나 자문위원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던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일시적으로는 그 뭐 할 수 있지만 그건 단발성인 거고 그쵸. 길게 가려면 직원들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내막들이 있고 저도 4년간 운영하면서 되게 그 자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언론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저는 조선일보부터 자신네들의 어떤 활동비라든지 다 깠으면 좋겠어요. 아 조선일보 신났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요. 다 때리고 있던데.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 뭐지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그 자녀분 UCLA 미국 유학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셨고 공인이시니까 이 뭐 기부금을 유용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당선인으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건 30년 동안 어찌됐든 모두가 외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매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론사에서 지금 이때까지 수요 집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좀 딱 되니까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언론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때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얼마 전 한 몇 달 전에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평생에 집을 한번 사셨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를 샀는데 8억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하고 뭐 세금 내고 파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다 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뭐 막 금액으로만 그냥 딱딱 때려버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른 숫자는 또 복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자세하게 들어가는지 내 알 바도 아니고 정말 이런 뉴스는 정말 쓰기가 좋아서 잘 문 것 같아요. 특히 진보 시민단체에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흠집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극적으로 쓸 진짜.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알고 좀 쓰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알고도 그냥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시민단체 보면은 뭐 이 얼마가 썼고 몇 명에게 썼고 이런 게 다 회계장부에 쓰이잖아요. 근데 시민단체 어느 곳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집회를 열었다. 그러면은 몇 명인지 다 세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못하죠. 대해서 뭐 9명, 99명, 뭐 999명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명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대한민국 시민단체 다 뒤져보세요. 그거 제대로 해놓은 사람 없어요. 불특정 집회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하고 있냐고 그거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웃긴 게 사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 뭐냐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과는 또 다르게 언론에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면이 시민단체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언론이 되게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왜냐면 시민단체에 계시다가 언론으로 움직이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언론은 정말 다른 세계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딱 진짜 윤미향 대표님께서 이제 정치권으로 딱 들어가시자마자 이런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세계구나. 좀 어떠세요? 저도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생각이 딱 났어요. 왜냐면은 인터넷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등 연합뉴스 등등 해가지고 기사 엄청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해서 다 보니까 또 되게 자극적으로 네네. 막 유학 문제 그 얘기 해서 보니까 또 시작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진짜 언론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맞질 않아 갖고 오히려 진짜 제대로 알아준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MB 가짜 뉴스 그때랑 적당히 맞고 끝나니까 이게 더 맞아야 돼요. 그래서는 아예 이게 없었던 일처럼 되는데 네. 실제로 TV조선이 저한테 했던 짓들, 네. 그다음에 종편이 저한테 했던 짓들, 그 미래통합당이랑 이명박 재단 측, 이명박 본인이 뭘 이렇게 간섭 안 하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네. 그 양반들이 저한테 했던 것들 떠올려 보면 우라가 치미는데 맞습니다. 제가 22만 좀 안 되는 스피커가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는데 저도 지금 정작 그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기정사실을 한 거예요, 이것도. 검찰의 그렇죠. 공소장이 그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것도 여태까지는 검찰이 뭘 이렇게 뿌리면 언론이 받아쓰고 그걸 쫙 받아쓰면 다 그게 마치 범죄를 한 것처럼 인식을 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윤미향 이사장이 본인이 해명글도 올리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 좀 불만이었던 게 그 지금 코로나 이거 다시 한 것도 어느 순간 이태원 클럽 이게 방향이 게이로 가가지고 맞아요. 게이에 맞아요. 대한 혐오냐 맞아요, 아니냐 이걸로 맞아요. 전혀 다른 논쟁으로 흘러간 거죠. 맞아요. 아니 다음 주제에서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바- 가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네. 아, 네네. 그래서 그쵸. 이 얘기는 이따가 또 달타령님하고 좀 자세히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같은 게 정확하게 뭐 다 됐으면 너무 좋았을 일이에요. 근데 시민단체가 아시다시피 자금이나 인력이 충분한 곳이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곳은. 그러니까 돈이 뭐, 많아도 제대로 안 하는 곳도 있겠죠, 물론. 그쵸. 네. 그 맥주집에서 뭐 하루에 3천만 원이 썼다. 뭐 한국경제에서 그렇게 썼던데 그게 140곳의 뭐 맥주집에 있었던 것을 한 번에 그렇게 몰아서 썼다.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그게 조금 더 꼼꼼하게 썼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 시민단체의 한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 인권운동에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인권운동에 대해서 어쨌든 30년 동안 함께한 할머님과 윤 이사장님이 인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세력이 그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보기 싫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보기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때까지 그거 하나 믿고 달려오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지금 심정 자체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뉴스를 접하고 소비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좀 더 여기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게 아니, 들더라고요. 이미 프레임이 이거 저 확실하다 생각했던 게 저랑 여기 또 최민희 의원님이랑 네. 또 몇몇 분들 이 민주당 쪽 뭐 민병두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저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기사화했더라고요. 이미 친여의 어떤 지키기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네. 아, 이 양반들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구나. 네. 커뮤니티 여기저기서도 엄청 그래서 그게 돌아다니면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도 피할 생각은 없고 이왕 어차피 이렇게 묻은 거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멋있다, 방어해야겠다 멋있다. 생각합니다. 묻은 거. 이미 묻었는데 이미 멋있다. 저도 욕 다 먹어갖고 더 먹을 욕도 이미 없을 것 먹을 같아요. 만큼 멋있다. 먹은 것. 그래서 주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제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고 윤미향 이사장님 그 당선인님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초에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알고 하셨으면 음. 좋겠어요. 시민단체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1시간만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계 뭐 본다고 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번에 뭐 2015년 한일 협정에 대해서 미리 윤 이사장이 알고 네, 자꾸 있었다 그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뭐 불가역적인 그 조건에 있어서 윤미향 이사장이 몰랐다고 해명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제 언급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흠집 내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한 거니까 언론에서. 네. 기사가 네. 웃기는 게 그러니까 해명을 하면 한편 해명했다고 끝이에요. 계속 제목은 그렇게 나와요. 맞아, 한 맞아요. 줄 써 있어. 그니까. 한 줄 해놓고 그니까. 네. 네, 밑에 짜역하는 한편 뭐뭐뭐. 한편 뭐뭐 했다 해서 저 한편 황희도도 뭐뭐 했다고 한다.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게 저도 그게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정의 그 기억 연대가
후원으로 혼내주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음. 잘 또 유명 당선인 본인께서도 나는 절대 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기억연대에 후원을 하면서 힘을 합쳐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큰 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이분들이 알고 하는 거냐고 잘 모르겠죠. 아무튼 그 이번에 국세청에서도 전국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거 회계 다시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다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 만 곳에 그 시민단체 그 기부금 받은 거 이거 내역 공개하라고 했던 거 보면 진짜 불똥 떨어지는 데도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제대로 이 소식도 꾸준히 좀 전해드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박수를 네, 쳐야 알죠, 돼요. 알죠, 네. 알죠. 아프실 것 같아서. 맞아요. 다음에 지갑 쳐주시면 돼요. 되게 좋아 아프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니 달타령님 그 오늘 멱살잡이 어떤 멱살 잡으셨나요? 저 이제는 사실 멱살잡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멱살잡이. 네, 어떤 네, 걸? mek 네. 하드캐리. 네, 이게 오늘 언론 특집을 다음에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언론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태원 아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본인이 확진자신데 많은 분들에게 확산을 시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뉴스로 기사를 실은 게 뭐냐면 이태원 클럽 사태 예고하며 정은경 본부장이 정부에 규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딱 이렇게 제 따옴표에 있거든요. 이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부 책임론. 그쵸? 조선일보인가? 또 조선. 조선이에요? 조선이 조선했네. 뭐 그거 아니에요? 예, 인사이트인가? 인사이트의 기사인데 예, 인사이트랑 위키트리랑 두 군데서 지금 이런 비슷한 논조로 계속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이 기사를 계속 읽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뭐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렇게까지 기사 내용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온 기사가 뭐냐면 그 강양구라는 과학 전문 기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현 진보 정부 정권과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이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일련의 글을 적은 걸 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이 그렇게나 이 사태를 예고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 이제 강양구라는 분이 약간 그런 식의 논조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고 그거를 이제 전문을 실으면서 여기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기사를 쓴 거죠. 인사이트 위키트리에서는. 근데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정세균 총리께서 회의를 진행을 하신 게 3일이었고 사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옮겨간 게 6일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5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그 새벽에 이제 5시간 동안 그 확진자가 5군데 클럽을 다니셨더라고요. 다니셨더라고요. 많이 좀 다니셨더라고요. 1시간마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셨는데 근데 실제로 그럼 이거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뭐 클럽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는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아까 누구야? 누군지 관심 강양구.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글을 왜 자꾸 그렇게 해서 언론이 쓰는가 답답해 하시는데 언론이 그걸 또 노리는 거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쵸. 이게 21대 국회에서 빨리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그 언론 개혁인 것 같아요. 관련 법안 만들고.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언론은 자기가 이 페이스북에도 기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사의 전문을 밑에다가 따로 실어놨지만 기사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서 쓰거든요. 자극적으로. 네, 그렇게 쓰고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언론은 언제든지 그냥 싹 바뀌어가지고 자기는 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또 돌아가서 그 사람 비판받으면 자기도 같이 때리잖아요. 그쵸. 강양구 씨 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게 참 언론의 생리가 또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되게 언론 개혁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 법안 같은 게 굉장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조직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밖에 없지 않나 약간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런 것 치면 여담이지만 저희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게 그 국민들이 엄청난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게이 클럽이라는 게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동성애를 좀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되게 정부 공격도 되게 많이 하고 또 특정 계층을 또 되게 그런 성소수자 분들을 되게 차별하고 그런 시선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엠번방 사건 때 그 방에 들어간 남자분들 그 특정 분들인데 남자 전체로 매도해가지고 비판을 막 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너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또 문재인 전 그 대통령께서 그 대선 시절 때 사진까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성소수자 관련된 이슈를 또 끌고 왔죠. 결국에는 그 좀 젊은 층들이 보는 커뮤니티들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모든 얘기가 이제 전라도 그러니까 지역 감정과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참 이런 거 보면서 아무리 그 진짜 평범한 이야기들도 다 정치적으로 만드는 그들도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엠번방 기사를 그래서 인사이트 위키트리에서 이번에 봤어요. 근데 보면은 엠번방 이제 그 조주빈 씨가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 제일 첫 번째 댓글부터 계속 쭉 뭐냐면 문재양이 대통령이라서 그렇다. 전혀 맥락 없고 상관없고 근데 그냥 문재양이 대통령이라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식의 댓글이 있고 거기에 좋아요가 달리고 하는데 뭐 물론 어떤 댓글에는 이제 뭐 싫어요가 많이 달려 있는 댓글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정치랑은 아예 무관하게 이렇게 모든 일에 진짜 기승전 문재양 이렇게 만드는 그들의 능력.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문제 같아요. 여태까지도 이런 거를 보통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야 뭐하러 그런 걸 갖고 와서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들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이들도 긴장을 할 거라 보거든요. 네. 일베가 여태까지 괴물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10년 동안 주위에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막 글도 쓰고 했던 입장에서 실제로 그 BJ 철모 씨도 제가 비판 한 번 했다 수백 명한테 욕을 먹었었어요. 또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방치해두면 그들은 일종의 까방권이라고 하죠. 그 이제 까이지 않는 그들만의 네, 영역이 맞습니다. 생기고 그들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따끔하게 지적하는 뭐 심지어 일베 내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야 너 그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팩트 체크를 해주면 논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감정적으로 가갖고 논리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떠나면 안 된다는 결국에는 지금 그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신경 쓰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뭐냐면 이 유튜버가 특정한 어떤 정보, 고급 정보를 주는 경우에 뭐 특히 새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런 고급 정보와 이런 걸 알기 쉽게 전해주시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유튜버들도 보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라도 실천을 해서 직접 주위에 또 퍼나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일종의 전략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방식을 그런 좀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사이트들에도 적용을 해서 이게 막 더럽고 보기 싫다고 해서 외면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걸 보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 약간 중립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댓글을 읽었던 곳도 일베가 아니었어요. 뭐 인사이트 위키트리 그러다 보면 점점 이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맞아요. 사이트들이니까 정말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제가 그 뭐 정은경 본부장의 예고를 정부에서 좌시하고 마치 되게 무시하고 평가절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3일 날에 그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그 3주년이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평가절하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쏟아내면 언론을 보면서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집중하는 거는
누가 동성애자고 어떤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곳을 들려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일보에서 그 하나 기사를 낸 걸 보고 제가 이거는 진짜 혐오 감정을 양성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었는데, 타이틀이 뭐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뭐 고생하고 있는데 게이들은 이 찜질방에서 그 짓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네, 그런 것만 봐도 그냥 뭐 어뷰징이죠, 그런 네, 거는. 그렇죠. 전혀 국민들의 알 권리와는 좀 먼 얘기들인 것 같고, 맞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더 대통령이랑 여당이랑 그리고 당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특정 그런 계층들이 너무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뭐 약간 저는 기독교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좀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강제 아우팅된 상황인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지금 뒤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혐오는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네, 저는 혐오를 그래서 조장하는 기사 중에 하나를 또 본 게 뭐냐면, 뭐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에 올린 거를 캡처해서 그대로 올려가지고 뭐 너네 블랙 같던 거 절대 말하지 마. 지금 밖으로 나오지 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은경 본부장께서는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 개인의 사생활 존중할 테니까,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제발 와서 검사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돼서 또 팬데믹이 와서 우리나라에 누구나 다 걸리게 되면 어차피 걸리게 될 거다. 너네 지금 나오지 마. 너네 지금 괜히 나가가지고 검사 받았다가 너네 게이인 거 다 탄로나고 이렇게 된다고 이 글을 올려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커뮤니티 글 하나를 가져가가지고 그런 기사를 쓴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네, 아무튼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아니면 꼭 알려야 될 걸로 멱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웃고 계시죠? 이거 놓쳤어요. 약간 아니, 네, 좀 어떠셨어요 오늘 그 방송? 처음에 너무 막 긴장해가지고 막 단어 생각 안 나서 막 말 막 버벅거렸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너무 재밌다. 어떡해, 아쉬워서 어떡해. 네. 그럼 아니 정말 즐거웠고요. 네. 또 우리 청년들끼리 이뤄낸 그런 경선 도전기, 총선 도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찬우 군을 이제 그냥 좀 쉬라고 할까요? 청일점을 바라시고. 장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같이 함께 했던 분들도 한 번씩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이런 캐릭터가 분들을 진짜. 알리고. 궁금해요. 저 그 21살 그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사진을 못 보여드리죠?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직접 보죠. 전 UX, UI 하시는 분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렇죠. 그냥 두 분 따로 만나세요. 아니,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특히 그 일배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원래 또 민주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 억압하던 그 사람들이 저쪽에 지금 미래통합당 쪽이고, 근데 지금 그게 뒤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저쪽에서 뭐만 하면은 뭐 정부 탄압이다, 뭐 이런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게 충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베를 과연 폐쇄를 한다면 그게 더 나아질까? 아니면 다른 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스며 들어가면 이제 찾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되게 충돌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떠세요? 일배 재밌을 것 같아요.
일베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딱 언론 스타일로 해보면 일대 재밌어. 딱딱 일베 재밌을 것 같아요. 일베 재밌어. 왜? 아 정정하겠습니다. 정정보다 안 봤죠. 일베 내용 다루는 거. 예. 좋아요. 왜냐면 네. 표현의 자유와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 나연님 그럼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시 회사 그 돌아가시고. 저 블로그랑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이제 열심히.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구독해 오. 주신 분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진짜요? 몰라요. 있을 수도 일단 네, 유튜브 채널 이름?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 채널 이름 김나연. 아 좋네요.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네. 김나연 끝이에요. 김나연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찬훈가 그 다른 걸 들어가지고 진짜요? 아 맞다. 지금 구독자 몇 분이에요? 저요? 저요? 얼마 안 돼요. 고항 강화를 하며 일반 팬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실시간 네. 할 때 들어와서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또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달타령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정말 만나기 힘든 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치의 표본이라고 아까 그쵸. 네, 얘기를 본인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본인이 브랜드셨는데 돈 없고 아는 사람 없고. 이렇게 직접 이런 현장을 뛰어보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땅땅님. 저도 그냥 청년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오고 이런 얘기들은 들었지만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처음 듣거든요. 근데 되게 딱 그 표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원도 부족하고 같은 인력 풀도 부족하지만 패기는 있고 뭔가 그렇죠. 하고 싶은 그렇죠. 포부도 크고 이런 걸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이 나연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또 참여를 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진짜. 나보다 나이가 많든 아니면 뭐 학력이 좋든 경험이 많든 이런 거랑 별개로 음, 그 청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 이 청국장 27회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또 이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